사부 금지된 마음. 1장. 선을 넘나드는 순간들. 겨울이 깊어갔다. 준호의 재활은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되었다. 의사는 완전한 회복까지 추가로 3개월이 더 필요하다고 했다. 6개월. 거의 1년이네. 준호가 한숨을 쉰다.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의 우울감은 깊어져 갔다. 서진은 남편을 돌보며 점점 지쳐갔다. 간병의 집안일, 경제적 걱정까지. 무엇보다 남편의 침울한 분위기를 견디는 것이 가장 힘들었다. 어느 눈 내리는 저녁, 서진이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형수님?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린다. 도연이었다. 어머, 도연씨. 이 추운데 왜? 집 가는 길이에요. 형수님도? 네, 장 보고 가는 길이에요. 둘이 나란히 걷기 시작한다. 눈이 내려서 길이 미끄럽다. 조심하세요. 도연이 서진의 팔을 살짝 잡는다. 짧은 접촉이지만 두 사람 모두 심장이 뛴다. 고마워요. 서진이 얼굴을 붉힌다. 형은 요즘 어때요? 예전보다는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그런데 서진이 말을 멈춘다. 그런데요? 저는 점점 이상해져요. 마음이 무거워지고 웃는 것도 힘들고. 도연이 걸음을 멈춘다. 형수님, 혹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상담료? 네. 가족 상담이나 아니면 개인 상담이라도. 도연의 제안에 서진이 고개를 끄덕인다. 생각해볼게요. 그때 바람이 세게 분다. 서진이 몸을 움츠린다. 추우시죠? 잠깐 저기서 따뜻하게 하고 가요. 도연이 근처 카페를 가리킨다. 괜찮아요. 집에 가야 10분만이라도요. 감기 걸리겠어요. 결국 둘이 카페에 들어간다.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마주 앉는다. 창밖으로는 눈이 계속 내린다. 형수님, 솔직히 물어봐도 될까요? 뭐요? 지금 행복하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서진이 당황한다. 그게 무슨... 저는 정신과 의사잖아요. 형수님 표정을 보면 많이 힘들어 보여요. 서진이 잠시 침묵한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대답한다. 모르겠어요. 행복이 뭔지. 예전에는 행복하셨잖아요. 형이랑 결혼하셨을 때. 그때는 달랐어요. 모든 게 새롭고 희망적이었는데. 지금은... 서진의 목소리가 떨린다. 지금은 그냥 버텨나가고 있는 느낌이에요. 도연의 가슴이 아려온다. 형수님, 도연씨, 저 이상한 거 아니죠? 남편이 아픈데 이런 생각하는 거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인간적인 감정이에요. 도연이 서진의 손을 덮는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진다. 고마워요. 이해해줘서. 서진이 눈물을 글썽인다. 그 순간 둘의 시선이 마주친다. 몇 초간의 침묵. 그 침묵 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들이 가득하다. 저는 가봐야겠어요. 서진이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난다. 형수님,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서진이 카페를 나간다. 도연은 그 자리에 남아 창밖을 바라본다. 눈은 계속 내리고 있었다. 2장. 위험한 순간. 며칠 후 준호가 병원에 정기검진을 받으러 간 날이었다. 서진은 집에서 혼자 청소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현관문이 열린다. 누구세요? 형수님, 저예요. 도연이에요. 어머, 도연씨? 준호는 병원에 갔는데. 알고 있어요. 형한테 줄 책이 있어서요. 도연이 의학서적 한 권을 들고 들어온다. 여기 놔주세요. 서진이 책을 받으려 하는데 그 순간 손이 마주친다. 형수님. 둘이 가까워진다. 너무 가까워진다. 안 돼요. 서진이 뒷걸음질 친다. 저도 알고 있어요. 도연의 목소리가 떨린다. 그런데 왜 이렇게 힘든 거죠? 저도 모르겠어요. 둘이 마주보며 서 있다. 사이에는 겨우 한 걸음 거리. 형수님. 도연씨. 도연이 한 걸음 다가선다. 서진은 피하지 않는다. 그때 현관문 소리가 들린다. 여보, 나왔어.
준우의 목소리다. 순간 둘이 떨어진다. 서진이 서둘러 부엌으로 가고 도연은 책을 소파에 놓는다. 도연아, 언제 왔어? 목발을 짚고 들어온 준우가 묻는다. 방금 형한테 줄 책이 있어서. 고마워. 요즘 할 일이 없어서 책이나 봐야겠다. 준우가 소파에 앉는다. 형, 검진 결과는 어땠어? 응, 잘 나았다고 하네. 다음 달부터 조금씩 병원 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 다행이라는 말을 하려던 도연이 말을 멈춘다. 형이 일을 시작하면 서진과의 이런 기회도 없어질 것이다. 그 생각을 한 자신이 부끄럽다. 잘 됐네, 형. 응. 서진아, 물 좀 줄래? 네. 서진이 물을 가져다 준다. 도연과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애쓴다. 나는 이만 가볼게. 도연이 일어선다. 이렇게 빨리? 저녁이나 먹고 가지. 괜찮아. 약속이 있어서. 그래, 고마워. 책. 도연이 현관문을 나선다. 서진이 배움을 나온다. 형수님, 조심히 가요. 서진이 문을 닫는다. 도연은 승강기 안에서 자신의 얼굴을 만진다. 뜨겁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마음은 이미 통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3장. 눈 내리는 밤. 그날 밤 눈이 많이 내렸다. 준우는 일찍 잠들었다. 병원에 다녀온 후 피로해서였다. 서진은 잠들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온 세상이 하얗게 덮여 있다. 오후에 일어난 일이 자꾸 떠오른다. 도연과의 그 순간. 만약 준우가 늦게 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나 정말 이상해진 것 같아. 그때 휴대폰이 울린다. 도연이다. 잠들었어요? 문자 메시지다. 서진이 망설이다가 답장을 보낸다. 아직 안 잤어요. 곧 전화가 온다. 여보세요? 서진이 조용히 받는다. 형수님, 잠 안 와요? 네.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저도 잠이 안 와요. 둘 다 침묵한다. 하지만 그 침묵이 어색하지 않다. 형수님. 네. 오늘. 죄송해요.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요. 저도 혼란스러워요. 도연의 솔직한 고백에 서진의 마음이 흔들린다. 저도요. 이러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형수님 생각이 계속 나요. 도연씨, 저 혼자만 이런 거라면 그냥 참을게요. 서진이 대답하지 못한다. 형수님도 저와 같은 마음이세요? 긴 침묵이 흐른다. 저도 모르겠어요. 모른다는 건 있다는 뜻이겠죠? 서진이 눈물을 흘린다. 이러면 안 되는데. 준우한테 미안해서. 저도 형한테 미안해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어요. 둘의 고백이 전화선을 통해 전해진다. 형수님, 내일 시간 되시면 만나요. 어디서요? 한강공원. 눈 구경이라도. 그래도 될까요? 단둘이서가 아니라 그냥 산책. 서진이 망설인다. 알겠어요. 정말요? 네. 내일 오후에. 전화를 끊고 서진은 베개에 얼굴을 묻는다. 나 뭐 하는 거지? 하지만 내일을 기다리는 설렘을 감출 수 없었다. 4장. 첫 번째 데이트. 다음날 오후 2시 한강공원. 눈이 그친 후라 공원은 하얗게 덮여 있었다. 사람들이 눈사람을 만들고 아이들이 눈싸움을 하고 있다. 서진이 먼저 도착해서 벤치에 앉아 기다린다. 마음이 두근거린다. 이게 맞나? 이래도 되나? 10분 후 도연이 나타난다. 늦었어요. 죄송해요. 아니에요. 저도 방금 왔어요. 거짓말이다. 30분 전에 왔었다. 걸을까요? 네. 둘이 나란히 걷기 시작한다. 처음에는 어색하다. 형은 뭐 한다고 했어요? 친구들 만난다고 했어요. 서진이 거짓말을 한 것에 죄책감을 느낀다. 형수님, 너무 죄스러워하지 마세요. 어떻게 알았어요? 표정에 다 나와 있어요. 도연이 미소 짓는다. 우리 그냥 친구처럼 만나는 거예요. 나쁜 일 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요? 정말이에요. 하지만 둘 다 알고 있다.
이것이 단순한 친구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눈길을 걷다가 서진이 미끄러진다. 어머! 도연이 재빠르게 서진을 잡는다. 가슴에 안긴 서진, 서진을 안고 있는 도연. 몇 초간 그대로 있다. 괜찮아요? 네. 고마워요. 서진이 일어선다. 얼굴이 빨갛다. 조심하세요. 네. 계속 걸으며 이야기한다. 병원 일, 일상 이야기, 취미 등등. 자연스럽고 편안하다. 형수님, 웃는 모습이 예뻐요. 갑작스러운 칭찬에 서진이 당황한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사실이에요. 요즘 웃는 걸 못 봤었는데. 준호 앞에서는 웃기가 힘들어요. 미안해서. 형이 아프다고 형수님까지 아플 필요는 없어요. 그래도 가끔은 자신을 위해서 살아도 돼요. 도연의 말에 서진이 생각에 잠긴다. 카페에서 따뜻한 음료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본다. 도연씨, 저희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서진이 조심스럽게 묻는다. 뭐가요? 이렇게 둘이서 나와서 나쁜 생각은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형수님,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뭐요? 지금 이 순간 행복하세요? 서진이 잠시 생각한다. 네, 행복해요. 그럼 됐어요. 도연이 미소 짓는다. 간단한 거예요. 서로 힘들 때 위로해주고 외로울 때 함께 있어주고. 그게 뭐가 나쁜가요? 그런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우리는 가족이고 서로를 아끼는 사이니까. 도연의 말에 서진이 조금 안심한다. 시간이 빨리 지나간다. 어느새 해가 기울고 있다. 저 이제 집에 가야겠어요. 네, 저도. 카페를 나와 헤어질 때 도연이 말한다. 형수님, 오늘 즐거웠어요. 저도요. 다음에 또 만나요. 네. 서진이 대답하며 마음 한편으로는 기대감을 느낀다. 집에 돌아온 서진은 거울을 본다. 얼굴에 생기가 돌아와 있다. 다녀왔어? 준호가 소파에서 묻는다. 응. 어디 다녀왔어? 그냥 마트 갔다가 산책했어. 또 거짓말이다. 죄책감이 밀려온다. 그래, 얼굴이 좋아 보이네. 바람 쐬고 온 것 같아. 응. 서진이 부엌으로 들어가며 자신의 행동에 대해 생각한다. 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하지만 동시에 오늘의 즐거웠던 시간을 지우고 싶지 않다. 5장. 깊어지는 관계. 그 후로 둘의 만남이 늘어났다. 준호가 친구들을 만나러 나간 날, 병원에 재검을 받으러 간 날, 물리치료를 받는 날, 서진과 도연은 자연스럽게 시간을 맞춰 만났다. 처음에는 공원에서, 나중에는 카페에서, 때로는 영화관에서. 이 영화 어때요? 도연이 로맨스 영화 포스터를 가리킨다. 좋을 것 같은데요. 영화관에 들어가 나란히 앉는다. 어둠 속에서 둘의 손이 팝콘 통 안에서 마주친다. 죄송해요. 괜찮아요. 하지만 손을 빼지 않는다.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영화를 본다. 영화 속 남녀 주인공이 키스하는 장면에서 둘이 서로를 힐끗 본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 영화가 끝나고 카페에서 이야기한다. 영화 어땠어요? 좋았어요. 오랜만에 영화관에 와봤어요. 형이랑은 안 와요? 서진의 표정이 어두워진다. 요즘은 집에만 있으려고 해요. 그렇군요. 도연 씨는 연애 안 해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도연이 당황한다. 하고 있는데요. 정말요? 누구랑? 비밀이에요. 도연이 의미심장하게 웃는다. 어떤 사람이에요?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따뜻하고 착하고. 서진이 그 말을 들으며 묘한 질투를 느낀다. 좋겠네요. 네, 좋아요. 하지만요? 이룰 수 없는 사랑이에요. 도연이 서진을 바라본다. 왜요? 그 사람은 이미 다른 사람 것이니까. 순간 서진이 깨닫는다. 도연이 자신을 두고 하는 말이라는 것을. 도연씨, 형수님, 저 솔직히 말할게요. 도연이 진지한 표정을 짓는다. 형수님을 좋아해요. 처음에는 형수님이 힘들어하는 게 안쓰러워서 위로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정말 좋아하게 됐어요.
서진의 심장이 빨리 뛴다.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왜요? 저는 준우의 아내예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더 괴로워요. 도연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다. 만약 형수님이 자유로운 몸이었다면 저에게 기회가 있었을까요? 그런 가정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도 궁금해요. 서진이 대답하지 못한다. 대답할 수 없다. 저 이제 집에 갈게요. 서진이 자리에서 일어난다. 형수님,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요. 서진이 카페를 나간다. 도연은 그 자리에 남아 커피잔을 바라본다. 고백을 해버렸다. 이제 돌이킬 수 없다. 집에 돌아온 서진의 마음은 혼란스럽다. 어떻게 된 거야? 어디 갔다 와? 준우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묻는다. 친구 만났어. 누구? 그냥 중학교 동창. 거짓말이 늘어간다. 다음에는 같이 만나자. 나도 인사하고 싶어. 응, 그럴게. 서진이 화장실로 들어가 거울을 본다. 나 지금 불륜하고 있는 거야?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손도 잡지 않았고 키스도 하지 않았다. 그냥 대화만 했을 뿐이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선을 넘었다는 것을 안다. 그날 밤 잠들기 전에 도연에게서 문자가 온다. 오늘 말한 것 잊어주세요. 죄송했어요. 서진이 한참을 고민하다가 답장을 보낸다.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문자를 보낸 후 후회한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곧 도연에게서 답장이 온다. 저도요. 두 사람 모두 이제 후퇴할 수 없는 지점에 서 있었다. 6장 위험한 선택. 2주 후 준호가 병원 업무에 부분적으로 복귀했다. 오늘부터 오전에만 나가서 외래 진료 볼 거야. 준호가 넥타이를 매며 말한다. 좋겠다. 오랜만에 일하니까. 서진이 아침을 차리며 대답한다. 응, 정말 오랜만이야. 그런데 뭐? 너도 뭔가 해봐. 취미든 아르바이트든. 갑자기 왜?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할 것 같아서. 나도 이제 일 시작하니까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 거잖아. 준우의 제안에 서진이 생각에 잠긴다. 생각해볼게. 준우가 출근하고 서진 혼자 집에 남는다. 예전 같으면 외로웠을 텐데 지금은 도연을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다. 오후 2시 약속 장소인 카페에서 도연을 기다린다. 늦었어요? 도연이 들어온다. 아니에요. 저도 방금 형이 일 시작했다고 들었어요. 네, 다행이에요. 그럼 우리 만날 시간이 더 많아지겠네요. 도연의 말에 서진이 얼굴을 붉힌다. 그런 뜻이 아니라 농담이에요. 하지만 둘 다 진심이라는 것을 안다. 형수님, 오늘 특별한 곳에 가볼까요? 어디요? 비밀이에요. 따라만 와봐요. 도연이 서진의 손을 잡고 일어선다. 이번에는 피하지 않는다. 차를 타고 30분 정도 달려 도착한 곳은 한적한 호수공원이었다. 여기 어때요? 와, 예뻐요. 겨울이지만 호수가 얼지 않아서 물이 잔잔하게 흘러가고 있다. 가끔 혼자 와서 생각할 때 오는 곳이에요. 혼자요? 네. 외로울 때 둘이 호숫가 벤치에 앉는다. 형수님, 질문 하나 해도 돼요? 뭐요? 만약 형이 없었다면 우리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런 가정은 한 번만 상상해봐요. 서진이 잠시 생각한다. 아마 좋은 친구가 됐을 것 같아요. 친구요? 아니면 더 좋은 관계? 서진의 고백에 도연의 심장이 뛴다. 정말요? 네. 아마도. 형수님. 도연이 서진에게 가까워진다. 안 돼요. 서진이 말은 하지만 몸을 피하지 않는다. 한 번만. 도연이 서진의 뺨에 손을 댄다. 도연씨. 형수님. 둘의 얼굴이 가까워진다. 입술이 닿을 듯 말 듯한 거리. 그때 서진의 휴대폰이 울린다. 준호다. 받아요. 도연이 물러난다. 여보세요? 여보, 뭐해? 집에 있어. 거짓말이다. 나 일찍 끝났어. 집에 가서 같이 저녁 먹자. 알겠어.
전화를 끊고 서진이 일어난다. 집에 가야겠어요. 네. 둘이 무겁게 차에 탄다. 집까지 가는 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는다. 형수님. 집 앞에서 도연이 말을 꺼낸다. 오늘 미안해요.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요. 제가 너무 나갔어요. 저도 피하지 않았어요. 그럼. 하지만 이게 끝이에요. 더 이상은 안 돼요. 서진이 차에서 내린다. 형수님. 고마웠어요. 힘들 때 위로해줘서. 서진이 돌아서서 집으로 들어간다. 도연은 차 안에서 한동안 그 자리에 있다가 돌아간다. 집에 들어간 서진은 거울을 본다. 얼굴이 상기되어 있다. 다녀왔어? 준호가 소파에서 일어난다. 응. 어디 갔다 왔어? 얼굴이 빨갛네. 바람이 차가워서. 그럼 빨리 들어와서 따뜻하게 해. 감기 걸려. 준호의 따뜻한 배려에 서진이 더욱 죄책감을 느낀다. 여보. 응? 사랑해. 갑작스러운 고백에 준호가 놀란다. 갑자기 왜 그래? 그냥 말하고 싶어서. 서진이 준호를 끌어안는다. 나도 사랑해. 준호가 아내를 안아준다. 하지만 서진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도연이 있다. 이것이 끝이라고 말했지만 정말 끝낼 수 있을까? 서진 자신도 확신할 수 없었다. 그리고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난다. 준호에게 감염이 발생한 것이다. 계속 이어집니다.